예전 같으면 쉽게 빠졌던 뱃살이 고집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며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거나 반대로 젊은 시절의 모습을 되찾으려 무리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건강 관리에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적게 먹고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철학적 선택이며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중년 몸의 변화와 그 의미.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호르몬 분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이 먹어도 쉽게 소화되고 빠르게 에너지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몸은 더욱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작동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몸의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몸은 양보다는 질을, 속도보다는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적게 먹는다는 것의 철학적 의미. 적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삶에 대한 태도의 전환이며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은 넘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넘치는 정보, 넘치는 선택지, 그리고 넘치는 음식들. 하지만 넘침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적게 먹는 것은 음식 하나하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고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음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삶전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소식의 과학적 근거와 실천. 현대 과학은 소식의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칼로리 제한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며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소식은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소의 밀도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고 몸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지혜로운 식습관을 의미합니다. 아침에는 가벼우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양질의 단백질, 통곡물 등을 균형 있게 드시되 과도하지 않게 드시기 바랍니다. 점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후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만 드시고 저녁에는 더욱 가볍게 드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고픔의 신호와 포만감의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배고픔과 습관적 식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움직이는 것의 생명력. 움직임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물이 흘러야 막듯이 우리 몸도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움직임은 젊은 시절의 격렬한 운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주 움직인다는 것은 하루 종일 몸을 활동 상태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한번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서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계단 오르기, 짧은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정리정돈 등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걷기의 명상적 효과. 중년에게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합적이고 완전한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을 단련하며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걷기의 진정한 가치는 신체적 효과를 넘어서 정신적, 영적 차원에 있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을 감상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거나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걷는 시간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걸을 때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는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과 함께 리듬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는 일종의 움직이는 명상이 됩니다. 근력 운동의 새로운 의미.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의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근력 운동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른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무거운 중량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균형을 유지하는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동작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맨몸 운동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등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여 꾸준히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 중년의 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유연성과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정적인 운동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시키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스트레칭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등 하루 종일 긴장되었던 부위들을 차례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몸의 피로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 적게 먹고 자주 움직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입니다. 특히 질 좋은 수면은 중년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 몸은 회복과 재생의 과정을 거치며 낮 동안의 활동으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활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낮잠도 중요합니다. 오후에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은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는 것은 밤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중년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부모 봉양에 대한 걱정, 경제적 압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적게 먹고 자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돌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비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관계와 건강.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건전한 관계는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신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운동을 할 때도 혼자서 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등산하고 요가를 하는 시간은 건강관리와 인간관계 증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체육관, 문화센터,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들은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서